이진숙의 미래에 대한 학술적 고찰. 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5.18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파장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 행사 포스터 보시면 국회의원 이진숙이라고 적시가 돼 있죠. 네. 자, 학술 토론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7년 전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2019년이었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만원 씨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죠. 극우 인사인 지만원 씨가 국회 민의회 전당에 와서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다 같은 주장을 아주 여과 없이 그냥 쏟아냈던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참석 의원들도 뭐 괴물 집단이다, 폭동이다 이런 식의 망언들을 쏟아냈는데 말 나온 김에 듣고 가시죠. 예.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18 북한군 개입을 꾸준히 주장하던 지만원 씨 결국 징역 2년의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고 지난해 초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네. 게다가 수천만 원대의 그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나 학술적 영역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네. 자, 이진숙 의원도 당시 7년 전 그 큰 문제된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한 번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그 행위는 납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당시 행사 주최였던 김진태 당시 의원, 자, 성역은 없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7년이 지난 어제 이진숙 의원도 5.18이 성역인가 유공자 공적을 공개하라. 똑같은 판박이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18을 성역화하자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왜곡, 폄훼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의 경우 이미 2020년 대법원에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확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인데다 참전 유공자와 같은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지금 이진숙 의원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학술 토론회라면서 학술적 접근을 왜 막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이런 법적 판결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않고서는 무슨 학술 토론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학술적 토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치적 행사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극우 행사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더 토론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5.18 망언 당사자였던 그 시절의 이종명,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 이듬해 각각 불출마하고 컷오프 됐습니다. 네. 자, 김진태 전 의원도 총선 낙선하고 22년 지방선거 강원지사 공천에서 컷오프가 됐었죠. 하지만 5.18 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제가 됐었는데, 자, 그 사과 장면 다시 보고 가시죠.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김진태 전 지사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7년 전 행사에 연루됐던 사람들 지금은 정치권에서 모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빨리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토론회 아닌 토론회의 그 발언들은 반헌법적인 행위로 바로 결론 나기 때문이죠. 다음 이슈는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어제 국회에서 어떤 단체하고 같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등등해서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 행사를 왜 개최했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노림수 같은 것들 등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행사는 뭐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숙 의원 스스로도 뭐 특정 세력의 5.18이 뭐 활용되고 있다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은 논쟁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슈를 끌고 싶다? 그렇죠. 예. 저는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게다가 이 토론인지 뭐 포럼인지 뭔지를 8.15 바로 직전에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5.18 거꾸로 하면 8.15에 지금 이거 그대로가. 근데 정말 그 광복절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데 또 5.18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마케팅에다 이렇게 씁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네 당에서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뻔짜고 예.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처음 한 행사가 사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뭔가? 나는 무조건 극우로 빠져가지고 극우 사람들하고만 잘 놀고 앞으로는 극우들하고만은 친하게 지내서 극우들로부터만 표 받겠어. 이런 거밖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역사적인 뭐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도서관장님인가가 예. 국회에서 이거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부적절하다. 국회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너무 부적절하다. 지금 뭐 국회의장님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식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국회에서 자리를 내준다?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근데 좀 징계 안 할 것 같이 또 보여서 그래서요. 예.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 5월 단체들이 일제히 한 20개 단체가 같이 성명을 냈는데 그중에 이제 인상적인 한 표현이 지만원류의 인간들보다 더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맞아요. 왜곡하고 아주 나쁜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뭐 지만원 씨가 참석했던 그때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 체제였죠. 예, 뭐 이종배 등등. 예. 그 이후에 사과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역사가 깊잖아요. 사실 이제 얘기하기도 그 골치 아플 정도로 역사가 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 주였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뭐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전날인가 자료집을 받아봤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는 어느 논리로 갔냐면 광주를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식이죠. 갔어요. 예.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뭐 영남 양자를 들여갖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게 거대한 비즈니스가 됐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지금 성역화하고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문장 맞는 문장이 한 문장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단체를 가보잖아요. 그 단체에 강령이 있어요. 그 단체의 강령이 첫 번째가 뭐냐면 광주를 해방하라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과 이른바 세력들이 광주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뭐냐면 박정희 전두환의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예요. 그래서 그날 토론에도 보면 전두환 복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지만원도 전두환을 복권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토론은 전두환 복권으로 가버렸고 마지막에 기도 한 차인데 이들이 어느 행성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자유 대만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자유 대한으로 봤어요. 그때 근데 대만이에요. 예. 대한이 아니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공산당으로 예. 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공산당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의 일원으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회의원이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저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국힘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절 정도잖아요. 그렇죠. 원내 지도부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도 말렸었어 정도만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총적 당 지도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지금 더 우려스러운 건 장동혁 대표가 이게 나의 땅 따먹으러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더 가버릴 거라고요. 예.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죠. 당에서 그러니까 개별 의원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지금 이건 모르겠어요. 적절한 선긋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고성국 슈퍼당원에 대해서도 이 전두환 사진 걸자 해가지고 그거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징계를 중지시켰다고요. 서울시당에서 탈당 공고 내렸는데 10일 안에 탈당 안 하면 이게 아예 출당시켜버리는 건데 그거 지금 중앙당 윤리위로 와가지고 안 했어요. 브레이크 걸려 있죠. 선입 네. 선출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들어온 징계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윤리위가 지금 헛간대 하고 있잖아요. 딴 거 하고 있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진숙 의원도 징계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는. 오히려 징계를 하면 더 띄워주는 결과를 내게 될 거예요. 이걸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김한 기자가 여기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준숙 의원 스스로는 그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거기서 막 고성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렇게 몸다툼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냥 입장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이 어떤 세력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는 취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판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어느 정도 캐치가 되는 부분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떤 득이 되냐는 거죠. 이게 함께했던 단체 이름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곳인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썼던 이영훈 전 교수가 여기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고 식민 사관을 계속해서 얘기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8.15 직전에 5.18에 대한 이슈를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네.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민들이 막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마이크와 그 장소를 왜 대여해 주냐. 그리고 이게 저는 충분히 취소할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날 이미 자료집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집 내용이 심각하게 헌법 정신인가 5.18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심각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뭐 그러면 또 그거 그렇죠. 갖고 난리가 예.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회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행사를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선이 그어졌어야 되는데 그 선이 안 그어진 게 지금 문제예요. 옛날에 그 백골단 김민전 의원이 그렇습니다. 백골단 네. 데려와가지고 한 거랑 맞아. 똑같은 거 기자회견 아닙니까? 시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케이스보다도 좀 심각하게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뉴스를 전했어요. 그 전날 이진숙 의원이 이런 걸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진숙이 또 자기 그 뭐랄까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나보다 등등으로 치부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의원이, 그리고 뭔가 극우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가 있는 의원이 그냥 했던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벌어진 일들과 여기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5.18 특별법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국회 차원의 뭐 윤리위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면 이거 또 벌어집니다. 그렇죠. 계속 벌어지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제가 윤리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네 당원 당규에 5.18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지. 헌법도 어기고 지금 이것도 어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솜방망이로 한다? 아예 처벌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그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죠. 너무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마치 그냥 말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장려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단호한 조치가 이건 아니에요. 위헌정당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솔직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또 행사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해주고. 만류하지 않는다. 예. 이 상황을 그러니까 그냥 뉴스로 넘기면 안 되겠다 싶고요. 지금 자, 어제 국회가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국회 내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었는데, 이진숙 의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 이 객석에서 이제 몸싸움을 오가면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최 전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강행됐다고 하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명해야 된다 하면서 제명 촉구안도 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김한규 의원님.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할 때부터 세미나 개요를 보고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장소 대여를 취소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예. 국회 도서관장이 국민의힘 추천하신 분이 지금 관장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본인도 뭐 요구를 했는데 네. 일단 이준숙 의원이 뭐 그런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최를 강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하튼 이런 행사를 연 거 자체, 이걸 막지 않은 것부터가 국회 도서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준숙 의원은 너무 정무적으로 그냥 극우 코인을 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극우표를 확보해서 극우 여전사 포지션을 취하겠다라는 게 이제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데, 예. 법률적으로는 이렇거든요. 5.18 특별법에 5.18에 대한 역사 왜곡,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예외가 네. 학술 연구예요. 포럼. 예외가. 이런 그러니까 느낌. 웬만한 사람들은 이 5.18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전두환의 잘못이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국회에서 자꾸 학술 세미나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패막이 돼서 과거에 했다가 한동안 주춤한 그런 극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민주당이 이렇게 때리는 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거는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내용도 긴밀하게 한번 살펴봐서 5.18 특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5.18에 대한 허위사실이고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형사처벌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저런 그 5.18 역사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뭐 김진태 전 강원지사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비슷한 성격의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거기서 나가서 5.18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징계받고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김진태 지사 공천 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 일각에 이 5.18에 대한 이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씨는 지금 이제 본인 재보궐선거 들어와 가지고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지분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일종의 이제 장외 정치의 깃발을 들고 그런 약간 아스팔트 그 구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본인은 조금 더 우아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겠다. 뭐 이런 네. 의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극우 여전사 포지션을 가지고 차기 당권이든 대권이든 뭐 노려보겠다 차기 이런 것 당권? 같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더 문제가 있는 건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태도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과거 5.18 가지고 폄훼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다 징계받았어요. 예외 없이. 김재원 최고위원 뭐 기억나시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김진태 지사 다 징계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말리는 신용만 했어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강하게 경고해서 이거 열면 바로 윤리 직행해서 제명될 수 있다 경고했으면 못 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 할만하니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 얘기도 그냥 말을 흐려요 지금. 이게 다 지켜볼 겁니다. 윤리 예. 제소하는지 안 하는지. 예. 당 기강 전다 그러면서 온갖 그 윤리위에 사안을 다 끌고 가면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당 안팎에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용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가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유 사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또 참석자 중에 보면 전두환 씨 비서실장이었죠. 허화평 씨도 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두환 어게인이냐 뭐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성열 최고도 말씀 주시죠. 잘못된 일이죠.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보수가 바로 서려면 친일, 뉴라이트 이 세력하고 단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뉴라이트들이 여태껏 해왔던 일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고 또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들과 가장 거리를 뒀던 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5.18에 대해서 관념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역도 참배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나아가려 노력했던 걸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뒤로 두 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정치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왜 그랬는지 지금 앞에서 두 분이 말씀 잘 주셨어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 됩니까? 저는 이제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진숙 위원장이 이러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 더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서로 더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어필하려고 더 앞으로 쌓아갈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쪽 민주당 쪽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진숙 위원이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얼마 전에 광주 민주화운동 행사에서 물론 그쪽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매불쇼로 이준석 액 몰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민주당의 것만으로 가져가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왜 5.18을 너네 걸로만 가져가냐. 이건 정치적 색을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었고 또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억압을 한다. 정부 차원에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하고 뭐 압수수색 40명이 말이 되냐. 경찰 40명 들어왔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진숙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야 저쪽에서 5.18을 저렇게 성역화하면 우리도 붙을게 라고 해서 여기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양쪽이 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당이 모두 다 그런 부분에서 따끔하게 좀 혼을 내주고 그래야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양비론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5.18을 성역화하는 건 아니고요. 5.18이 이제 일어난 광주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훨씬 더 강한 분노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지역이 제주 4.3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4.3의 가족들이 이 5.18이나 4.3 이런 국가적 폭력에 대해서 관대한 일부 정치인들에서 갖고 있는 분노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너무 온건하게 대응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역 정서는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이제 여의도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만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굳이 호남에서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요구가 아직도 상당히 강하다. 그건 이준석 당대표도 호남에 가서 직접 느끼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재용 의원님. 이게 항상 저도 정치를 이제 13년, 4년 하고 있는, 4, 5년 하고 있는데 5.18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긴 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5.18이 민주화에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 우리가 다 받아들였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다 같이 함께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보면은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호남에 진정성에 있는 대해서. 그래서 그 저희는 진정성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당시에 보면은 몇몇 의원들 보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칠 때 그거를 보호해 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런 이진숙 의원 같은 분의 목소리만 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너무 큰 숙제인데 현실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거를 뭐 성역화 안 시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여서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근데 그 5.18 특별법을 김영삼 대통령 때 제정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감옥을 당시에 보냈습니다. 예. 물론 사면까지 했지만 그러면 어쨌든 5.18의 진상규명과 어쨌든 역사적인 해결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었던 YS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보수가 이거를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지 못해요. 계속 저런 식의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심. 그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헌법전문수록은 윤석열도 심지어 동의했던 사안이에요. 5.18 정신에 근데 지금 대해서. 윤석열보다 더 후퇴하고 있어요. 이진숙 씨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예.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뭐 사죄하고 했던 게 다 그냥 도라미 타불이에요. 이준석 그 대표 시절에 어쨌든 호남과 여러 가지 화해를 시도했던 그런 노력들이 다 그냥 저거 하나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저걸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저 문제가 반복될 거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은 제명 요구 아닌가요? 제명 촉구 아닌가요? 뭐 이걸 냈다고는 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반작용,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는가 모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마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당내의 반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명확하게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쉽게 징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사 자체를 통해서 타인의 목소리를 학술 연구라는 이제 허울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서 결국은 5.18에 대한 폄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치인들이 모르지 않은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징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용 위원장이 말씀하신 과거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적인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도 이런 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대변인도 그렇게 논평이 나왔어요. 5.18 전문 수록에도 우리는 여전히 찬성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여하튼 5.18 전문 수록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진일보한 액션 자체는 한번 있어야지만 끊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해주셔야 그래도 이제 5.18 저희 당이 아니라 광주 지역에서도 그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문제는 단호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목적 포럼을 열었는데 정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지금 국정과제 1호가 뭡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였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5.18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이에 대해 가지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의 의정 활동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모 방송 가가지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공천 주지 말아야 되는데 공천 준 거예요. 이거 보수 쪽에서도 걱정했어. 왜냐하면 이준숙이라는 사람은 무슨 정치적 신념이 있는 사람처럼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태도도 자기가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이번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윤어게인 세력을 계속 업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포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선이 있는 거지. 전략적으로 취한다 그래가지고 광주 사퇴, 광주 소요라고 하는 인간들 몇 개 갖다 놓고 광주 소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제가 그 진짜. 얘기를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런 싹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도 이제 걷어들일 것도 국민의힘한테 있다. 책임도. 윤리위 가동시켰다면서요. 그러니까 제명을 하든가 이런 분들부터 제명을 하든가 쫓아내라.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거 나랑 정치적 반대편에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 가동하라고 있는 게 윤리위다. 당권 정지를 주든 제명을 하든 쫓아내든 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게 그 5.18에 대해서 마치 학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접근해서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살아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전이 없는 내용인데 마치 이게 학술적 해석 아니면 학술적 이견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나랑 너랑 생각이 다른 것뿐이고 나의 자유야라고 하면서 이 자유를 탄압하는 내가 피해자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사실 이제 서구에서는 워낙 많이 있었던 그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그랬던 전략을 그대로 써오는 건데 이게 이미 답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저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이고 그 현실 정치로 돌아오면 결국엔 우리 국정과제 1호였던 헌법 수록 5.18 헌법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실패한 데 후과입니다. 결국 그때 우리가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5.18 정도를 수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협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때 국민의힘과는 악수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적대시를 하면서 200표를 못 모아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 후과를 지금 일부분 치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당대표가 누가 되든 어느 정도 국민의힘과도 소통을 해서 200석이 넘게 얘기가 되면 적어도 원포인트라도 5.18 또는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의 경험을 국민들이 한번 저도 못 해봤어요. 저 89년생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간다면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로 넘어오는 자신들의 구조적 다수화, 소소화를 막기 위한 행보의 족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영리하다면 이진숙을 쳐내야 돼요.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정부적으로 그냥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걸 놔두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게 공론장을 너무 오염시키다 보니까 맞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봤을 때 저분들이 보수로 못 넘어오고 중도로 못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민주당은 이분을 공론장에 배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극우의 허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발제한 사람들 이용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일 종족주의 책 쓰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친일 식민사관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위안부를 조선시대 공창에 비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쌀수타를 우리가 수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먹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5.18까지 넘어간 거예요. 현대사에 이거 좌파적 역사 해석만 있어? 이러면서 해석의 영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사실 딴 데 마음이 있는 건데 5.18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명분을 갖고 일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용인하게 되면은요, 그거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딴소리 할 거야. 그 다음에 나올 게 뻔해요. 그 다음에 반이민 정책 얘기하거나 반중국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로 자꾸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이런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마당을 깔아주는 행위를 그냥 용납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아예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헌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